안녕하세요. 혼자 여행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기존 영상과는 다른 스타일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024년 3월에 방콕을 여행하면서 다녀온 곳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새로 생긴 곳부터 구간이 명관인 곳까지 알차게 즐겨서 만족하면서 영상을 편집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은 옥가주 시암스퀘어 2호점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작되어서 직접 유기농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시암에 체인점이 생기면서 방콕 태국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부터 우드톤의 농장 느낌으로 잘 꾸며졌더라고요. 물론 여기 있는 인기 메뉴들은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고요. 채소뿐만 아니라 파스타, 스테이크 등 메뉴도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메뉴 구성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 물 외에도 비용을 추가하면 물에 과일을 담아서 줍니다. 나중에 물 다 먹고 안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후식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메뉴 첫 번째는 까르보나라.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골랐고요. 무난한 맛입니다. 그 다음 메인 메뉴는 폭립 스테이크. 작은 사이즈를 시켰는데 메인뿐만 아니라 사이드 디쉬도 양이 엄청났습니다. 왜 이곳이 가성비 맛집으로 태국인들에게 유명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체인점 치고는 고기의 식감과 소스의 맛도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었고요.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어서 만족했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갔던 곳은 긴자도입니다. 통로 지역에 있는 긴자 통로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긴자라는 곳에 맞게 주로 일본 음식점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인데요. 저는 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야끼니꼬를 판매하는 고깃집인데요. 숯불도 쓸 정도로 일본식 야끼니꼬를 잘 구현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에 방문하면 런치 메뉴가 있어서요. 250바트로 특정 소고기 1개와 밥, 반찬까지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뭔가 한식을 방북해 하는 밑반찬 구성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저희는 점심 메뉴인 갈비살과 안창살, 사각갈비를 주문했었는데요. 제가 고기 알못이라 이 사진이 어떤 종류의 고기였는지 까먹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기의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또한 적당히 간장 소스가 발려진 상태로 고기가 나와서 고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짭조름한 소스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은 리필도 가능해서 또 든든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태국 음식점 치고는 좀 비쌌지만요.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던 음식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갔던 곳은 더 커먼스. 작년에 방콕 방문할 때는 낮에만 갔었는데요. 밤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어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밤이 되니까 더 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각종 칵테일바와 맥주 펍들이 문을 열면서 식사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면서 즐기는 야외 펍 분위기도 물씬 풍겼습니다. 게다가 저녁 9시쯤 방문하면 이렇게 DJ가 BGM까지 틀어주다 보니까 진짜 라운지 펍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식점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를 찾는 게 힘들긴 했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 있는 맥주샵에서 맥주를 픽업해야 되겠죠. 저는 켄터키 치킨 전문점에서 두 조각 세트 메뉴를 구매했었는데요. 한국에서 먹던 치킨이 아닌 어마어마한 크기의 치킨이라서 놀랐습니다. 치킨뿐만 아니라 코울슬로 빵까지 아낌없이 준 구성이었고요. 겉바 속촉의 켄터키 양념 특유의 매콤한 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맥주까지 합쳐지니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었죠. 물론 피크 시간대 가면은 자리를 잡는 게 쉽진 않지만요. 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더 커먼스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말에 새로 생긴 쇼핑몰을 갔었습니다. 네 번째 간 곳은 엠스피어. 최근에 오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외관부터 기존 쇼핑몰과는 다른 큰 스크린과 빨간 조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GM층 입구로 오게 되면요, 반겨주는 LED 다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고급 백화점과는 다른 차별화된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약간 더 젊은 느낌의 쇼핑몰이랄까요?
GM층과 바로 아래층은 각종 음식점과 푸드코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층이었습니다. 푸드코트부터 전문 음식점까지 넓고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 공간이 되게 특이했었는데요. 천과 목조로 구성된 독특한 디자인과 좌석 간격도 굉장히 넓어서 뭔가 주인공이 된 듯한 쾌적한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름 각 층마다 쇼핑할 곳들이 있긴 한데요. 명품보다는 약간 보세나 캐주얼 숍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아직 입점 안 된 곳들이 많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또 쇼핑할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뜬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방콕에 생긴 이케아 전문점이었습니다. 이케아 특유의 공간 구성과 소품들을 방콕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이케아는 어느 나라를 가든 구성이 비슷해서 그저 그렇다는 평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케아 특유의 구성을 해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룸 외에도 다양한 소품을 파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케아 먹거리도 다 있고요. 물론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보니 매우 편하게 방문이 가능한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지인들에게서 핫한 클럽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봤습니다. 5번째로 방문한 곳은 트라이비 스카이 비치클럽. 이 건물 5층으로 가게 되면 숨겨진 공간같이 클럽 입구가 등장합니다. 뭔가 보헤미안 스타일? 같이 보이는 외관 벽화와 컨셉이 확실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낮에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바가 오픈하면서 라운지 클럽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휴양지를 연상케 하는 소품과 천장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 오픈하고 라운지바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대는 생각보다 비쌌었습니다. 밤에 가면 클럽처럼 입장료도 받고 있어서 가성비를 추구하신다면 솔직히 비추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통로입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와 좌석이 있고요. 건물 야경을 보며 음악과 술을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또한 이곳의 상징인 조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각상을 보는 게 좀 신기했네요. 수영장 바로 앞에서 누워서 즐길 수 있는 선베드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기를 이용하려면 최소 6,000밧을 쏟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기분 내려간다면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기는 한데 굳이?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1,500바트 이상 주문하면요 스탠딩 테이블에서 즐길 수 있어가지고요 힙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건 이곳의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본 곳은 탐난타이. 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나나역에서 가장 평점 높은 태국 음식점입니다. 우선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고요. 분명 태국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뭔가 레스토랑 느낌마저 나는 고급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한 음식은 카오팟 무끄락. 웬만해서 실패 없는 무난한 메뉴였습니다. 볶음밥에 기름 코팅도 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새우튀김. 딱
딱히 대단한 양념이 없었음에도 새우 크기가 커서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닭튀김. 같이 튀겨준 샬롯과 같이 먹으니까요 느끼함도 사라지고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돼지고기 쏨땀. 구운 항정살에 쏨땀 소스를 부은 이 역시도 실패가 없는 조합이라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대단한 맛집은 아니지만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고요. 맛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태국 음식 초보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가 나나역의 유명한 홍등가 거리 안쪽에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면 불건전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나나역 근처를 여행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같이 간 여사친이 음식점에서 걸어가면 공원이 있다길래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간 곳은 벤자키티 공원입니다. 도시명 스타일의 공원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하는데 룸피니 공원 때문에 덜 알려진 곳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왜 덜 알려졌는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곳 같았습니다. 특히 저녁쯤에 가니 노을빛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탁 트인 저녁 하늘과 날이 저물면서 난간에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걷기 좋은 공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닝트랙도 잘 되어 있어서 운동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룸피니 공원보다 작다고 했는데 둘러보는 동안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정도로 다양한 공원 시설과 장소들이 있어서 다 둘러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을 뿐이었습니다. 낮에 돌아다니기는 엄청 덥기 때문에 이런 저녁이나 밤 산책을 나갈 때 도심 속 공원의 느낌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가본 곳은 스테이터스 통로. 통로에서 유명한 라이브 밴드 바입니다. 주말에 가면 사람이 금방 꽉 차서 저희는 매우 일찍 저녁 8시에 입성했는데요. 전체적으로도 어두운 도로지만요 LED 조명과 특별한 디자인들이 공간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메뉴는 QR을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된 시스템이고요. 각종 안주들과 맥주 세트를 팔고 있습니다. 통로 지역답게 가격은 좀 비쌌습니다. 솔직히 술집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은 크게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의 큰 장점은 라이브 밴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솔직히 대부분의 태국 바에서는 라이브 밴드를 운영하긴 합니다만 태국인 친구가 말하길 태국 걸그룹이나 유명 인디밴드가 이곳에서 공연했을 정도로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라이브 펍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실력도 나름 괜찮은 로컬 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로에 놀러온 태국인들은 테이 에까마이와 더불어서 이곳을 투탑으로 뽑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태국 로컬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팝을 거의 불러주지 않는 건 좀 아쉬웠더라고요. 또한 태국인들은 로컬 펍에서 다같이 뛰노는 분위기가 있기에 정신없는 분위기가 싫으시다면 로컬 펍 가는 걸 한 번쯤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젊은 분위기에서 태국인들 펍 문화를 즐기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서 경험 삼아서 한 번쯤 가셔도 전 만족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홉 번째 간 곳은 무인 방콕. 친구 추천으로 가게 된 클럽인데요. 2023년 말에 새로 생긴 클럽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매니저가 있을 정도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클럽 같았습니다. 실제로 소세지나 마른 안주 같은 한국식 안주들을 팔고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곳은 EDM 스테이지와 힙합 앤 K-팝 스테이지 총 두 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힙합 앤 K-팝 스테이지에는 한국인들의 익숙한 아이돌 음악과 한국 힙합들이 주로 흘러나와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DM 스테이지가 가장 크고 넓은 곳임에도 소위 말하는 뻑춤 같은 장르에 어울릴 만한 더치하우스 장르가 많이 틀어지다 보니까요 음악은 딱히 재밌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로 지역이 펍과 클럽이 활성화된 곳이다 보니 만약 클럽을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저는 일단 공간이 크고 넓은 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헌팅의 메카가 아니라 음악과 술을 즐기기 좋은 곳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또한 모두가 알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게 좋은 클럽이라는 게 저의 중공이다 보니 새로 생겨서 쾌적하고 또 K-팝 존도 있는 이곳이 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의견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에 올라온 후기 참고하시면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제가 다녀온 곳들을 짧게나마 정리해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